오늘 전쟁이 난 지 20일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합동군사작전 에픽 퓨리를 개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45년간 이란을 지배해온 그 나라의 1인자입니다. 이란의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항해 금지를 선언하고 물리적으로 봉쇄했습니다. 3월 3일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다음날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전체 LNG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폴치언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AWS 데이터 센터 3곳도 드론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중동 전역의 은행 결제,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60개 이상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시설들을 적의 군사정보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작전을 둘러싼 논쟁도 짚어보겠습니다. AP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작전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쟁관안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60일 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론도 갈려 있습니다. CNN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 59%가 군사 개입에 반대했고 A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도 과반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CIA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행정부 주장이 과장됐으며 이번 작전은 사실상 예방적 공격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는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뉴스가 들립니다. 정당한 자위권인지 예방적 선제 공격인지 이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영상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판단과 무관하게 이 전쟁이 에너지 시장에 만든 충격은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AI 인프라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충격의 출발점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유일한 출구로 EIA에 따르면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 해상 석유 수송의 27%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도 이 해협을 거칩니다. 카타르와 UAE의 LNG가 여기를 지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갑니다. 이 물량이 전부 막힌 겁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유조선 공격이 있었지만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국 석유 수출도 이 해협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국의 제재로 이미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잃을 게 없는 상태에서 해협을 완전 봉쇄한 겁니다. 해협이 막히자 에너지 가격이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석유부터 보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73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등입니다. 각국 정부가 비상용으로 비축해둔 석유, 이른바 전략 비축률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었지만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수급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LNG는 석유보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석유는 수송로가 막힌 거지만 LNG는 수송로에 더해 생산시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을 드론으로 직접 공격한 겁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전체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물류 추적 플랫폼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 LNG 현물가가 10.5달러에서 21달러로 96% 급등했습니다. 유럽 TTF 가스 가격도 메가와트 아워당 30유로에서 60유로 이상으로 100% 올랐습니다.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전쟁 지역을 지나는 유조선의 보험료가 5배에서 8배까지 뛰었고 대형 유조선 하루 임대료가 4억 원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가격, LNG 가격, 운반 비용, 보험 비용, 공급망 전체가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석유 충격은 주유소와 난방비로 갑니다. 그건 이전 중동 위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시에 터진 LNG 충격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이 LNG에 걸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빅테크들이 원자력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원전 재가동에 16억 달러, 아마존이 2기가와트 장기 원전 계약, 웨타가 2.1기가 이상 확보. 그런데 원자력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못 풀어줍니다. 신규 건설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AI 수요는 지금 폭발하고 있고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당장 선택한 방법이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의 건설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유일하게 속도가 맞는 전원입니다. 에너지나우에 따르면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커의 합작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는 G 가스터빈 29개를 투입해
약 986메가와트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스트 보도에 따르면 메타의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H클래스 가스터빈 3기로 2.2기가와트급입니다. 원자력에 수십억 달러를 건 회사들이 동시에 가스터빈에도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탐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전 세계의 가스발전 개발 파이프라인은 1000기가와트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미국 신규 가스 발전의 3분의 1 이상이 데이터 센터용입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추가로 필요하는 가스 수요만 하루 2에서 4 BCF입니다. 이 가스터빈의 연료가 천연가스, 즉 LNG입니다. 그리고 LNG 가격이 96% 뛰었습니다. 이게 비용에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료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의 4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가스터빈으로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LNG 가격이 96% 오르면 운영비가 직접 올라갑니다. 대략적인 산술입니다. 전기료가 운영비의 절반이고 연료비가 전기료의 절반이라면 LNG 가격 96% 상승은 전체 운영비를 약 25% 끌어올립니다. 이건 AI 모델의 학습 비용, 추론 비용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빅테크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오르면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금이 오릅니다. 클라우드 요금이 오르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만 개 기업의 서비스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스마트폰 앱 구독료까지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충격이 LNG 가격을 거쳐 AI 비용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주유소 기름값을 올리는 건 익숙합니다. 하지만 챗GPT에 돌리는 비용을 올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전파 경로가 2026년에 처음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에게도 타격이지만 이 위기에 더 취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첫째,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원유 수입의 72%가 중동산이고 그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칩니다. LNG도 호르무즈 의존 물량이 30%입니다. 둘째, 한국의 LNG 비축량은 9일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일본 21일, 유럽 35일과 비교하면 주요국 최하위입니다. 정부도 위기를 인정하고 비축류 방출, 원전 조기 재가동, 석탄 발전 상한제 해제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축 일수를 늘려도 수입 자체가 호르무즈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에너지 충격은 금융시장으로도 번졌습니다. 3월 4일 코스피가 12.06% 폭락했습니다. 알자지라와 같은 외신들도 연이어 한국 증시 분기를 보도했습니다. 9.11 때에 12.02%를 넘어선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3월 9일 추가 폭락으로 4거래일 만에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 시장을 잇는 위험한 고리가 있습니다. US 트레저리 TIC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1,636억 달러, 약 240조 원입니다. 2022년 442억 달러에서 3.7배로 늘었고 2025년 기준 77종 미국 주식 순매수 1위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을 미국 주식의 최대 한계 매수자로 분석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감당 못하고 미국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한계 매수자가 매도로 전환되면 S&P에도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한국의 에너지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흔들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AWS 데이터 센터가 드론에 맞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쟁에서 군사표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공격으로 중동 전역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60개 이상이 마비됐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가 군사 공격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물리적 서버가 파괴되면 그 위에 올라간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가 전부 같이 내려갑니다. 이번 공격 이후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미사일 방어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 시설이 더 이상 민간 인프라가 아니라 군사적 가치를 가진 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쟁 보험료도 급등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 매체 DCD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 이후 중동 전역의 AI 인프라 투자가 2026년 나머지 기간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우디 UAE가 수십조 원을 들여 유치하려던 AI 데이터 센터들이 멈춘 겁니다. 유로뉴스는 데이터 센터가 현대전의 새로운 표적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데이터 센터의 두 가지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드론이나 미사일로 직접 파괴될 수 있고 물리적으로 멀쩡해도 가스터빈에 넣을 LNG 공급이 끊기면 전력이 없습니다.
이번 전쟁이 드러낸 건 단순한 에너지 위기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누가 더 좋은 GPU를 확보하고 더 큰 모델을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자 AI 인프라 비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AI도 돌릴 수 없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이렇게 구체적인 비용으로 드러난 적도 없었습니다. 빅테크는 이미 원자력에 수십억 달러를 걸고 있지만 원전이 돌아가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수입이 필요 없는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까요? 아니면 당장 가스터빈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 더 비싼 값을 치르면서 같은 구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한국은 AI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를 돌릴 에너지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의 AI 주권 논의에서 에너지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이번 전쟁이 던지고 있습니다.